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가짜의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차라리 저는 외로움을 선택하겠지만 나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이제 딱 헤어졌어요. 네, 힘든 한 주를 보내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가 그렇게 금방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저도 이렇게 오늘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밸런스 게임하고 팟캐스트. 오늘은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네. 저는 그냥 항상 똑같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일정은 없었는데 특별한 거 하나 있었다면 중고차 최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고차요? 네, 중고차를 보러 저는 저희 어디 지역명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논산에서 좀 위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차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피크민이랑 포켓몬고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동 대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운동하는데 좀 뭔가 활력이 든다는 원동력이 있다나 그걸 해가지고 어제도 걷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에 바쁘게 좀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지인분이 돌아가셔서 그 일 좀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저기 좀 다녔고, 늘 생각하고 또 후회한 후에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되고요.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런 것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땅에 태어났다 가는 것이 도리라 생각이 되어지기에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연세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젊음보다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것이 좀 이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아내가 망막이 좀 부어서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망막에 그 주사를 놓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가 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고가이기도 합니다. 그 주사를 여러 차례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는 잘 몰랐다가 한쪽이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면은 그거에 대한 그 장기나 기관에 대해서 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평소에 건강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후회 아닌 후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은 저의 힐링의 장소이고 또 치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서 아빠와 아들과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갈등과 또 교차되는 서로의 의견 속에서, 물론 싸움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정립된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 여러분들도 저 질문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 감정을 느끼지만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느끼지만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희주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를 선택을 할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왜 요거를 했냐면은
아무래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또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더 유리하고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나마 그래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막 선물을 줘도 기쁘진 않지만 그냥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 선물을 줬구나 그러면 고마워해야겠지 이런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내 감정만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못 느끼면은 내가 이 선물이 좋은 것 같아서 좋은데 이 사람은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은 싸움이 번질 수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 게 어떤 감정은 이제 나한테 또 슬프고 힘들고 좌절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어떤 거 회의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느끼니까 어쩌면 살기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내 감정은 느끼지만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 계속 내 안에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가 없다. 그것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건가요?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은? 감정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선물을 줬다든지 자리를 양보해 줬다든지 이게 전혀 뭐 기쁘고 고마움은 못 느끼지만 그냥 아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내 감정은 느끼지만 타인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내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이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 사회에서도 있잖아요. 저는 저 질문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 문제 같은 경우에 자기 감정도 못 느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이 괴롭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후자의 선택지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 감정, 그러니까 내 이득이 되는 건 좋으니까 하잖아요.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의견도 저하고 작은 아들 한인조하고 같은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의 감정은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감정 때문에 내 감정도 아플 수가 있는데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타인에게선 계속 감정을 느끼고 그걸 또 느끼지 못한다. 좀 저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인의 감정은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게. 한번 이 한희주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더 제가 느낄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우울한 건지 슬픈 건지 아무 감정이 안 느끼지. 가끔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어떤 상황인지도 구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당장 누가 옆에서 배고프다면 그건 아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은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사람들 타인은 볼 수 있지만 나를 볼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시각의 기능상 기능은 작동하지만 나한테만 작동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의 감정 잘 아래에 있고 두 개 중에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타인의 감정은 느낀다. 그러면서 내 감정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성격이 이제 이타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타인의 감정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 슬픔과 아픔, 희로애락을 다 받아들이는데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이 문제는 좀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패스를 하네요.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밸런스 게임인데 원래 무조건 골라야 된다. 전제 조건이 붙는데 근데 넘어가도록 그렇다면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타인의 감정을 내가 상대방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끼지 못한다?
내 감정만 못 느끼는 그래, 내 감정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느끼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소화되지 못하고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가 있었는데 옛날에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진짜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이란 감정을 전혀 몰랐어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 그런 건 있겠지만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느끼고 나서야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전에 느꼈던 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함에 가깝구나. 근데 그 상대방은 저를 사랑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만 저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잘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서 너무 그래.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늘 외로우나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 자기 진실한 그 모습?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늘 외로우나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기와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 실은 저는 지금까지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많이 몸부림쳤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습은 제 모습을 다 보이지 못하고 그냥 슬퍼도 기쁜 척, 외로워도 즐거운 척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망가질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그냥 제 모습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이 언젠가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자신이 배고플 때 배고프다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고 나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세요. 그게 몸에 건강하고 마음에 건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 나는 나야. 나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도 은연중에 돌아서 보면은 제 모습은 숨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좋은 일 있고 기뻐만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도 나는 그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속은 온데간데였고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늘 외롭지만은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게 선택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진짜 마음은 늘 외로우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이 몸이 마음이 그쪽으로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로 인해서 누군가 불편한 거 싫고 저로 인해서 주변에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제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를 지향하고 싶지만 외로운 게 힘들어서 두 번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독립돼서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인이 돼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어차피 뭐 이제 나 미워할 사람 없으니까 내 모습대로 내 솔직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지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랑받으면 살아가길 다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부모님 아기 때도 잘 뭔지도 모르면서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행동을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학습돼 왔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으로도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게 더 심해지는 건데 근데 이 가짜의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차라리 저는 외로움을 선택하겠지만 그 가짜의 모습이 불편하지 않다면 견딜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사랑받는 게 살아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랑받다 보면 그 가짜의 모습도 이제는 저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게 혼자 있을 때 나와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 나와 또 대중 앞에서의 나와
그리고 어느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나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그것도 또한 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힘들면 내가 아니겠지만 그걸 견딜 수 있고 괜찮다면 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짜의 모습이지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고 MBTI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서로 하면서 나를 찾아 떠났는데 결국 그 학습되어진 나가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좀 더 넘어가면 물론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나를 찾아서 떠나는 것을 강의를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크게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단지 그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은 그 인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곤 합니다. 다음에 또 문제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한 가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좀 말이 길어지는데 예전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이런 연인을 만날 때는 너의 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솔직한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걸 원하는 건데 그게 세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나무는 나무 그대로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의 그 교육 과정에서 확연하게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어딜 가든지 빤듯하고 똑바르고 예쁘고 잘생긴 것을 고르게 되고 또 심지어 아이들 그 인형도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인형을 만드는데 서양 쪽에서는 이미 그 인형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인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장애 인형도 보여주면서 쉽게 장애의 그 삶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찍적인 조기 교육 속에 그런 모습도 들어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항상 틀리지만 모두가 믿는 사람. 그러면 결국 제 이야기로서는 제가 항상 옳은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아무도 제 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100도가 넘으면 끓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항상 틀리지만 모두가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구는 평평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평평하고 맞아요 평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평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음은 뜨겁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얼음은 뜨겁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단히 실력. 어떤 걸 저는 그렇다면은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아마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이 답변에 앞서서 이런 말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옳은 일이라면 혼자서라도 가라. 옳은 일이라면 혼자서도 가라.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관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의 결론 내렸던 것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문제 전제는 항상 옳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설령 믿지 않을지라도 혼자라도 그 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린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서 결국 그 틀린 말을 계속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저 혼자라도 그 옳은 길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왜? 옳으니까.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신념과 어떻게 종교적인 신념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예상했던 게 그거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한데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아내하고 이야기 가운데서 아내가 혈당 체크를 했을 때 잘못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병들게 할 수는 없다. 정말 혼자라도 옳은 길을 가다 보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런 염두를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혼자라도 그 옳다면 믿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이렇게 무겁게 안 보고 좀 가볍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항상 옳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거.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 그쪽 길로 가면 다 죽어요. 그쪽 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세상을 나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에이, 제 말 믿으면 안 돼. 제 이상한 말만 해. 이렇게 되면 존재가 되니까. 근데 다수가 옳다고 하면 사실 이 사회는 그게 진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무슨 중국 드라마인가 한국 영화인가 어디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 개그 프로그램이 뭐가 나왔냐면 왕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일렬로 쫙 세워놨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할 건데 이걸 이번에 지휘할 사람이 나와라 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었는데 49명이 뒤로 뒷걸음질을 했어요. 근데 왕이 머리 긁느라고 옆을 봤는데 딱 보니까 신하 한 명이 앞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49명이 뒤로 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나는 너를 믿었다. 그래 너가 이번 일을 지휘하거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지에 갑자기 지원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49명이 오히려 뒤로 간 거예요.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100%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진실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화폐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가치로 인정받은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돈이야. 여긴 가치가 있어라고 서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이에 가치가 생긴 것처럼 이 종이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종인데 그러니까 돼버리면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을 때 항상 틀리지만 모두가 믿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야 이거 고양이야 했는데 이거 강아지 보고 고양인데 우와 진짜 고양이다 사람들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재밌겠다. 사람들이 내 말 다 믿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2번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나는 이야기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나네요. 그죠? 벌거벗은 임금님 모두가 다 눈에 볼 적에 다 벌거벗었잖아요. 임금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이 벌거벗은 것이 아니고 옷을 입은 거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결국에 이제 이 벌거벗은 것으로 보이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씨 좋아지려고 임금님이 멋있다 했는데 꼬마이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맞네 그렇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일단은 통과하도록 할까요?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되기.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되기. 제가 선택할까요? 네, 먼저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되기.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거죠. 살아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제가 죽고 났을 때 제 자식들이 제가 하지 못했던 그 꿈과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아마 유언할 수 있겠죠. 아빠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 시간이 되고 힘이 된다면은 아빠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너희들이 참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자식으로 내려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큰 문제를 놓고 제가 나라의 큰 일을 하다가 못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봐진다면 조금 생각은 좀 달라지겠지만 저 문제상 보편적으로 볼 때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되기 그것을 좀 선택하고 싶어요.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제 자신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 믿는 그런 뉘앙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만히 들어지네요.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을 제가 한번 멋지게 네. 살아주고 싶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같이 그런 이 생각도 가져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못 살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겠다? 아마 두 번째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지금까지 저를 쭉 보면서 전 아마 이타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보다 네. 내가 헌신하는 게 낫겠다. 그런 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도 네. 다른 인생이 하다 못했던 그것을 대신 살아주고 싶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콩팥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기증한 사람이 네. 내사 상태에서 저에게 기증을 했다면은 네. 아마 제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정의 가족들을 네. 좀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싶었을 텐데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장기를 제가 이식받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가정도 좀 돌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빛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제가 차라리 다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 갚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빛을 주는 것보다 제가 빛을 갚는 쪽, 그렇게 선택해서 앞에 내용, 내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진지맨. 아니 뭐 상관없죠. 근데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해서 저는 항상 저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목적성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고 해야 될까? 이미 살아오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과 성과가 아니게 돼버리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아갈 때 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예를 들어서 뭐 김주환이라는 사람이 계속 칭찬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난 뭘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경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못했던 경험들, 이 사람이 원래 해왔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약간 전제가 좀 더 붙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대통령이 내 인생을 대신 살거나 내가 대통령의 인생을 대신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아마 열심히 노력해도 아마 대통령은 못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뭐 어떻게 해도 정치권에도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한번 대통령 언제 해보나 해서 대통령도 해보고 대통령도 되라고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정도 대통령이 올라갈 자리면 어쨌든 전 국민 중에서 1등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 물론 뛰어나서 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전 국민이 뽑은 사람이면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자원, 나의 환경 조건, 나의 키, 신체 스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체적인 삶, 내가 대통령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국 선택은 같으네요. 네, 그렇죠. 같은데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제공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삶이 좀 살다 보니까 진지한 쪽으로 진지한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내용과도 공교롭게 같은 것이 이번 문제에도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생각나는가 하면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와 거지로 태어난 사람과 서로 너무 닮아서 서로 바꿔서 사는 인생. 그래서 왕자는 거지 생활을 했고 거지는 왕자 생활을 했을 때 아마 결론이 어떻게 끝나나요?
자기 자리가 제일 좋은 거로 끝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랬을 때 아마 결론은 자기 자리가 좋다. 뭐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 다치고 싶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보신 저 인생을. 그래서 아마 요거 얘기와는 조금 별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같을 수 있는 유사성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요런 얘기 있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그 사이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로또인 거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이제 딱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아주 멋있는 컴퓨터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내가 어느 한 여자와 2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안 맞았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 나와 딱 맞는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내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나와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사람의 내 아내를 찾습니다. 컴퓨터에다 딱 저장해가지고 엔터를 딱 쳤어요. 쳤더니 딱 뜨드드드드드드드드 쫙 나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지금 만났던 그 아내? 맞아요. 지금 만났다가 제일 안 맞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하고 딱 맞는다고 컴퓨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안 맞는 거 있을지라도 가만히 맞추다 보면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남의 인생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내 인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런 문제를 내본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해서 또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나눠본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조금 유사하면서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데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진실만 말하지만 상처만 주는 언어, 거짓말만 말하지만 모두가 위로받는 언어.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못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진실만 말하지만 상처를 주는 언어 이거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된 생활이나 습관을 권면으로 고쳐주고 싶은 그런 언어로 바꿔도 되나요? 진실을 말하지만 상처만 주는 언어였을 때 그 사람에서 진짜 말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상처를 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데 그 사람 좋으라고 거짓말을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도 의로는 받는 거죠. 이런 뜻이 되나요? 뭐 해석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택은 진실만 말하지만 상처를 줘서 상대방이 이 아픔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잘 못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지만은 모두가 의로 받는 언어. 그래서 상대방에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제 말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 말을 했다가 오히려 서로 멀어지고 거리감 생기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입에는 쓰나 입에는 쓰나 몸에는 좋고 입에는 다르나 몸에는 좋지 않은 것. 언어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볼 적에 상대방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나도 보니까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참 나에게 권면해주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서로가 좋은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삐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훈계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정말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닌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저거는 멀어진 관계가 됐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가깝게 또 만나긴 하지만은 이야기하기 전보다는 그렇게 가깝진 않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까지도 서로의 그런 상처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한다면 힘들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참 잘해요. 그래서 여기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은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 못 살아. 담배 끊어, 술 끊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은 당신이 뭔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진실만 말하지만 상처만 줄게 하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만 모두가 의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시는 부분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웬만하면 이 거짓말보다는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서 때를 위로 받기도 하고 그런 쪽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진실만 말하지만은 상처만 주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선택은 어떤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말하지만 모두가 의로받는 그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에서 의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처를 혹시 줄지 몰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까 그 뉘앙스처럼 다른 사람 믿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번은 희생이에요. 사실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말이지만 사실상 저와는 관계 멀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에는 문제에서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도 어떻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성격이지 어떻게 보면 완전 이타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내 희생을 감내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그러면 그 사람과 멀어진 관계? 저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 저는 이걸 보기 힘들어서 거짓말 말하지만 모두가 위로받는 언어. 어쨌든 위로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폐암 말기신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계속 피시는데 할아버지 그래도 뭐 담배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좀 더 피고 싶으면 피세요. 의사들이 하는 거 좀 듣지 마시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 무슨 의사 말이 맞겠냐면서 담배 잘 피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물론 아프면서 돌아가실 수 있죠. 담배 안 폈으면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견주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네 강아지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그때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뭐 치킨이나 족발이나 피자 이런 거 야 먹고 싶다 하면 조금씩 줄 걸 그렇게 뭐라고 안 줘가지고 이랬을까. 강아지는 그거 먹으면 좋아하니까 먹고 싶어 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안 좋고 그게 아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고 행복해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진로 문제에 인해서 원래 정말 이쪽 고등학교를 가야지만 앞으로 얘의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이쪽이 훨씬 무조건 어떻게 봐도 이쪽이 맞는데 반대쪽을 선택을 해주는 거지. 그래 너 힘들면 그쪽 가지 말고 너가 편한 게 최고야.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가면 안 되는 고등학교 학군지가 너무 말도 안 되고 막 불량 학생들도 많지만 얘가 가고 싶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뭔가 그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그쪽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데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처만 주고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관계를 지키고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한 쪽.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의적인 거짓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로받을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위에 번 선택이나 아래쪽의 선택도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가끔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볼 적에 의료해 줄 적에 아이고 그까지가 괜찮아요. 뭐 먹고 죽고 계신 때까지 좋잖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죠. 먹어야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안 먹기도 하고 그런 양쪽의 의견들과 결과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괜찮고 저 부분도 괜찮고 네. 굳이 선택한다면은 네. 아들은 거짓말을 네. 말하지만 네. 모두가 위로받는 네. 언어. 저도 약간 그쪽에도 많은 힘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네. 좀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는 진실만 말하지만 상처 주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또 너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정답은 없고 분명 그 상황에 따라서 앞에 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이 얘기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이 진실만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충고보다는 조언을 해줄 때 대체적으로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지 스스로도 이 친구 요것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욕심인가 싶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욕심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상처를 받고 싫어하거나 거리가 멀어지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좀 덜 친하거나 안 친하면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거짓을 말해도 위로받는 쪽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요. 정말 친한 친구는 그때 선택을 해요. 이 친구랑 내가 멀어지겠지만 앞으로 이 인생이 그 친구의 인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고민을 또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했다는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얘기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그래 괜찮아 그래. 잘했어 이렇게. 또 한의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맞아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고치려면 거기다가 쓰라린 그 소독약을 발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당할 수 있으면 서로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맞춰야 하나요? 아니, 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뭐 또 하고 싶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저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핸드폰만 바라보시고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저희와 같이 함께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귀로서 라디오로서 이렇게 듣는 이 방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 이 팟캐스트를 지금 이제 벌써 이게 지금 올라가면은 지금 7회인가요? 이게 앞에 올라가나 뒤에 올라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헷갈리는데 누가 보면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팟캐스트 1500회가 나왔어요. 그걸 2번씩 보셨다고 해도 750 잠깐 몇 명이죠? 1500분 750 맞죠? 여기서 일렬로 세우면은 적어도 홈플러스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맛집이네 여기. 이 영상 하나를 750명 봐주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못 달지만 그럼에도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아도 저희는 그 숫자만으로도 또 감사함을 느끼고요. 뭐 조회수가 10회든 50회든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두 다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많지 않은 24시간 중에 저희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할애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팟캐스트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팟캐스트 마음의 라디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나지막이 사랑을 담아 다시 시작해요.